Hola, Mike. Welcome 산적스쿨. 자, 안녕하세요. 또 이제 그 산적스쿨에 또 날방이 돌아왔습니다. 저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경남공고에서 시험을 쳤는데요.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이때까지 시험 치면서 파트 1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난이도는 파트 1과 2에서 다 있고 3와 4가 조금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좀 바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 있죠. 바쁘게 공부한 친구들이 성적이 딱 안 나오게 이번에 시험이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어땠냐면 거기 함정 문제들이 파트 5에 몇 개 있었고 6와 7은 거의 역대급으로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결실도 좀 있었어요. 그리고 뭐 별다른 거는 없었고요. 파트 1과 2가 더럽게 어려웠다는 것. 그 다음에 읽어주는 그게 성우라고 해야 되죠. 성우들의 템포가 좀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이번에 성적의 향배는 토익 파트 1, 2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혼자서 공부한 친구들보다는 이제 토익 캠프라든지 그 대학교마다 아니면은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성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. 특히 학원보다는 좀 시설이 좀 열악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교 토익 캠프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대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토익 이제 수업을 하니까 소리가 좀 울리고 이런 거 이제 LC에서 조금 이제 알게 모르게 좀 핸디캡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성적이 좀 잘 나올 것 같고, 보통 학원들 이제 파고다라든지 YBM 이런 데는 시설이 좋잖아요, 음향이.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조금 빠르게 나오고 이랬을 때는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예, 그래요. 그래서 오늘 시험은 일단 결론을 말하면 토익 파트 1, 2 역대급으로 어려웠다. 그래서 1월달이라서 그런지 1월달 두 번째 시험이라서 그런지 파트 1, 2가 오늘은 그냥 학생들한테 멘붕으로 이끌었고 3와 4에서는 조금 회복되려는 거를 어디서 회복되려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로 좀 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파트 5는 학생들이 쉽게 풀었다가 특히 어몽 뭐 날짜 앞에 그러니까 숫자가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못 모르고 어묵 찍었다가 딱 틀리게 만들고, 그 다음에 102번 클래시스 하고 난 다음에 by ing 찍게끔 아니면 by 사람 뭐 찍게끔, 보통은 행위자 앞에는 by 많이 찍잖아요. 요런 것들 해가지고 조금 이제 혼돈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거기 완전 초급자들 아니면 초중급 레벨을 조금 이제 캐어스의 혼돈의 상태로 이끄는 그런 문제들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파트 6와 7은 오늘 제가 시간이 그 문제 풀고 특히 파트 7 같은 경우는 한 챕터 풀고 바로 답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약 20분이 남았거든요. 그렇다면 이게 오늘 파트 6와 7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. 제가 보통 하면 5분 정도 남거든요. 조금 난이도 있으면. 근데 그걸 본다면 좀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쉬웠다는 것, 파트 6와 7.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5일날 토익 시험을 대구에서 쳤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다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기 병원에 한 2주간 입원해 있었어요.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게 듣기가 좀 힘드네요. 그 항생제를 좀 심하게 투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리가 한 3배로 부었었거든요. 오른쪽 다리가. 그래갖고 오늘도 지금 약간 좀 쩔뚝거리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요. 그냥 여튼 뭐 사실은 시험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몸 관리부터예요.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가 안 됐으니 뭐 시험 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시험 난이도를 봤을 때 학생들이 조금 또 파트 6, 7 쉬워놓으니까 또는 이제 5가 좀 쉬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또 이따가는 2월달 시험이 있죠. 2월 9일 시험에서 또 한 방 먹을 거예요. 그냥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나는 운이 좋아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나는 운이 안 좋아, 그러니까 2월 9일날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파트 1, 2 이번처럼 어려울 거고, 파트 3, 4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고, 파트 5와 6, 7 특히 6, 7 파트 7 있죠. 파트 7, 6와 7은 이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제가 시험 칠 때 보니까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여학생은 181번부터 200번을 그냥 찍으셨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있으신 분도 그 찍었는데 그분은 좀 다르게 찍었고, 뭐 이렇게 이제 그 기둥을 세운다고 하죠. 기둥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
이런 분들은 좀 초급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급자분들은 제가 한 가지 그 제안을 할게요. 여러분들이 파트 7을 바로 공부한 데 가지고 파트 7 실력이 확 느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물론 넣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니까 그 파트 4 있죠, 여러분. 파트 4. 파트 4에다가 군더더기 살을 붙인 게 파트 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정도 길이가 되는 게 파트 6 정도라고 생각하시고, 좀 짧은 것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고 의미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가려면 파트 4에서 틀리는 거 있죠. 파트 4에서. 파트 4에서 틀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하세요. 함 듣고 알겠어. 절대 안 돼요. 단어 한번 찾아보고 또 다시 들으니까 잘 들려. 알겠어. 이것도 안 되고요. 그냥 이게 왜 답이 됐을까? 그 다음 두 번째, 파트 7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. 이게 GIQ, General 뭐 Information Question이라고 하는 것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트 2에서 뭐라고 하는 거? WH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. 이런 걸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뽑아내세요. 파트 4에서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파트 4를 꼼꼼하게 복습을 하신다면 파트 7에서,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들 있죠. 단일 지문에서 그나마 좀 쉬운 문제들, 그 다음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뭐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,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요런 파트 4를 한번 그 복습을 하실 때 한번 다시 듣고, 이번에 파트 4가 어렵진 않았어요, 솔직히. 파트 4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아니죠, 첫 번째 복습을 하실 때는 일단 단어를 찾고 다시 들으세요. 문제집들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그럼 단어 찾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, 그 다음에 세 문제 한 세트니까 이게 왜 답이 되는지,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, 그 다음 이게 답이 되는 근거들을 찾아보시고, 그 다음에 GIQ라고 하는 거 있죠. General Information Question. 요런 것들은 다 뽑아내시고,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들어보세요. 그래갖고 이거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다시 귀에 들리는가,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들리면은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조금씩 따라 읽어보세요. 그러면 웃긴 게 파트 7 할 때 있죠. 파트 7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파트 7에 동그라미든 세모든 자기가 자기만의 표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거나 리마인드 시키면서 공부를 합니다. 읽게 되죠. 그러다 보면 파트 7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답 찾는 속도가 한 2배는 빨라질 겁니다. 그래서 180번이나 160번부터 기둥 세우는 그러한 처참한 사태는 안 당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날방이고요. 다리도 아프고 다리 아직까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. 아프고 해서 오늘은 날방으로 하고요. 그 다음 주,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하나 찍을 건데요. How to use your TOEIC 교재, 이제 토익 교재 중에서 문제집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게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만의 내피셜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번에 제가 YBM의 새로 나온 ETS 천재2 실제 기출 문제집이죠. 이걸 한번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번 거보다 훨 낫고 5회 문제집보다는 처음 나온 거 그거보다는 1100배 낫고요. 저번 거보다는 한 2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론 여러분들은 해커스라든지 파고다 문제집도 갖고 있을 거니까 그 문제집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. 어차피 2월 9일하고 2월 29일 시험은 여러분들이 설마 기본서 보고 문제 시험 치진 않으시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험 준비라든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, 그 다음 문제집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오늘 시험의 승자는 승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혼자서 독학하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보다는 방학 때 미친듯이 내가 이사하려고 대학생 됐나 하는 자괴감 들 정도로 열심히 토익 캠프 이런 데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영광이 있을 겁니다. 특히 LC 이번에는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 7개까지가 만점일 거예요. 그러면 LC에서 많이 틀린 학생들은 감점이 그렇게 많이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, 평소보다 한두 개 더 틀렸다, 두세 개 더 틀렸다, 그 성적 그대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괜히 또 서점 가고 책 사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푹 쉬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Cheers mate, take care, bye.